자, 얘들아, 21년 6월 고2 한국사 빠르게 풀이해봅시다. 빨리빨리 하고요. 역시나 시간은 또 빨리 한번 끊어볼게. 자, 1번부터 봅시다. 풀이 잘 따라오세요, 얘들아. 이번 회차에 쌤이 좀 뭘 많이 적은 것 같아. 어제 쌤이 수업 준비하면서 많이 적어놓은 것 같으니까 많이 여러분도 쓸 게 있을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 쉽다, 그지? 푸는 건 쉬워. 봐봐. 땡땡땡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주먹토끼입니다. 주먹토끼는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고 밑에 오답을 잘해야 돼, 항상. 자, 1번 봐봐. 향전이 발생하였어요. 여러분, 한국사 모의고사 난이도에서 이 향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쌤은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 내신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신분제가 무너져요.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새롭게 성장한 양반들하고 그다음 기존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양반들하고 뭔가 이 트러블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 갈등 구도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향전이라 그래. 근데 이 구도 속에서 결국은 이런 지방관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이 있어. 알겠지? 다음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고인돌을 축조하였어요. 고인돌은 여러분 청동기잖아. 적어놓고.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철제농기구는 철기, 그 다음 무리지어 이동생활한 거 구석기.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유적지를 한 번만 좀 추가해보면 연천 전곡리,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무슨 동굴 들어가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2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야. 자,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는 발해잖아. 이미 발해가 나왔고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어요. 보죠? 이 무왕 시기에 장문유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당의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바로 문왕과 그 다음에 전성기 왕이었던 선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그럼 찾아보자. 1번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어요. 그죠? 전성기 선왕 때의 어떤 모습이었고 5경, 15부, 62주 행정구역을 완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일단 2번 웅진으로 수도로 옮겼어요. 자, 백제 문주왕 때고요. 장수왕 어떤 고구려 전성기 때 내려오면서 백제는 수도로 옮겼어야만 했다. 3번 청해 영선사를 파견하였어요. 얘들아, 청해에 파견한 이 영선사는 우리가 근대 문물을 배우러 파견했던 사절단입니다. 1881년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연도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였어요. 의정부 서사제는 여러분 조선 세종 때 왕권과 신권이 조화로울 때 6조의 일을 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가 누구한테?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반대 어떤 상반되는 개념 뭐였냐면 6조 직계제가 있었지. 왕권이 강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지방을 5도 양계로 정비하였어요. 5도 양계로 정비한 고려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고려인 건 알아둬야 돼요. 근데 뒤에는 현종을 조금 알아두기가 어렵겠지. 그치? 성왕리에 끝난 그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오는 왕이 바로 현종이었죠. 그 다음에 3번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를 옳은 것은, 자, 국보 몇 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치? 자, 부여 능산리 고분. 부여의 그치? 옛날 사비죠. 사비. 지금 부여라는 곳이고. 특징 도교와 불교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문화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금동대학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미? 자, 답을 보면 1번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얘들아 이거 이제 그 학생 2명이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내용이 적힌 신라시대의 유학 발달과 관련한 문화재를 우리가 서기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있는 백제 금동대학로, 그쵸? 이 영곡과 용, 그 다음 뭐 신선들, 산, 그 다음 봉황 이런 걸 보면 불교와 도교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치? 함께한 문화재다. 그 다음 3번 불국사 삼청석탑. 여러분 이 통일신라 탑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받침대 2개 위에 하나 둘 셋 이중기단위의 삼층석탑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통신, 불교 문화재. 그 다음에 4번 이불병자상.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어. 그죠? 발해의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강서대묘. 현무도는 여러분 사신도라고 해서 고구려의 도교 문화재인데 이 무덤의 벽화에 동서남북을 막아주는 신수들, 그 중에서 북쪽을 막아주는 현무도라는 게 있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후기 군정의 문란으로, 여러분 삼정의 문란 기억나니? 삼정의 전정, 군정, 황국의 문란이 있었고, 황국의 문란이 가장 심각하다고는 했지만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군정의 문란일 겁니다. 왜? 바로 이 백골징포, 죽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황구첨정 같은 이런 만행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었고요. 이러한 폐단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위협받자 영조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균역법이겠지, 그치? 이 균역에 대한 의무를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얘들아. 세금을 줄여주는 거. 자, 1번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했다. 오,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온다고? 고3도 아니고? 여러분, 은본위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어떤 통화량, 국가의 근본 화폐를 은의 양에 맞추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은 그 근본 화폐를 은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은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선 갑오개혁 때 시행한 거고, 와, 이게 여러분 답으로 등장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내면은 얘들아, 선생님 바람이긴 하지만 너무 좋겠지만, 우리 한국사 난이도가 그렇게 될까요? 자, 2번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했다.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여러분 통일신라 신문왕 때죠. 그래서 이 관리들에게 수조권만 지급합니다. 노동력 징수는 못해. 그다음에 왕권이 강할 때였고, 원납전을 징수하여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었어. 여러분, 기부금의 형태로 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강제로 징수했지.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원망하는 돈이다, 그렇지, 원망스러운 돈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 다음에 조선 고종 경복궁 중건 때 그렇지, 발행했던, 그렇지, 걷어들였던 돈입니다. 풍용에 관계없이 땅에서 나는 어떤 생산물에 대한 세금, 전세를 일정액으로 고정하였다. 이건 조선 인조 때 여러분 영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군포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한 명당 2필 내던 것을 한 필만 내게 했어. 보기들은 여러분, 오, 너무 좋아. 난이도도 괜찮죠. 근데 답을 찾는 것은 뭐 쉬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자. 그러면 이 균역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금을 반밖에 안 걷게 되는 거잖아, 군포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선무군관포, 어떤 뭐 명예직이죠.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은 없어, 얘들아. 근데 그런 선무군관포라고 해가지고 나라에 일정 세금을 내면 명예직을 줍니다, 명예직. 그 다음에 또 결작, 양반이나 지주들한테는 2두씩, 1결당 2두씩 더 많은 세금을 걷었었고, 뭐 어장세, 선박세, 염세 이렇게 왕실로 들어가던 세금을 또 국고로 충당하는 모습이 있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에 가상명령을 내린 국왕의 업적.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죠, 여러분. 이 사람만 보고는. 하지만 여러분, 고려 왕은 우리가 태조 왕건, 그 다음 광종, 성종, 공민왕 내용만 알면 된다고 했어. 자, 오랑캐를 따라 변발을 하고 몽골식 옷을 입은 대신들은 궁궐에 출입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철무리, 권문세족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반원 자주 정책을 하고 있어. 그럼 누구겠어? 공민왕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쓰시마, 1번 서원을 정리하였다. 서원을 정리한 것은 조선, 영조와 그 다음에 고종, 대원군 때죠. 이렇게 결국은 1000여 개가 넘어가던 그런 서원을 영조 때 한 400여 개를 부셔 한 600개 정도 남았죠. 그 중에 한 47개만 두고 다 날려버리는 게 바로 고종 때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쓰시마를 토벌했다. 조선 세종 때 이정무 장군을 보내서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토벌합니다. 일본에 대한 강경책 중에 하나였지. 그치? 그 다음에 홍범 14조 2차 갑오개혁 때 발표한 거예요. 개혁의 어떤 그 방침이죠. 그 다음 4번 독서 상품가를 실시했다. 통일신라 이제 좀 말기, 나라가 조금 기울어 갈 때 원성왕이라고 등장해. 그래서 유교 경전의 해석 능력을 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 3개의 품계로 나누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 영토를 수복하려고 했던 모습, 반원 자주 정책이죠. 답은 5번입니다. 6번 자, 밑줄 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사건. 자, 볼게요, 천천히. 자, 박규수가 오랑캐 선박이 침입한 사건에 대해 아렵니다. 자,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대. 그리고 이 상선이 약탈을 했대. 그지? 그리고 평양까지 왔나봐. 대동강이니까요. 그 배를 남김없이 불태웠대. 자, 이게 무슨 내용이니, 여러분? 제너럴 샤모노 사건이죠. 그죠? 이 박규수가, 나름 젠틀하게, 우리는 통상을 하지 않겠다, 돌아가 줘라 라고 했지만 이 약탈을 자행하고 포까지 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불을 태워버렸다. 자, 1866년의 모습입니다. 자, 1번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비변사는 여러분 변방을 방비하던 임시 군사기구죠. 그래서 조선 중종 때의 임시기구로 등장을 해서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고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절대화돼요. 가장 힘이 강력한 기구가 돼. 자, 그 다음에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강동육주는 여러분 고려와 거란의 첫 번째 라운드였지. 여기서 이제 우리 서희라는 문신이 등장해서 이 외교로 해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발발했다. 그죠? 5년 있다가 1866년에 제너럴 셔모노가 있지만, 사건이 있지만 5년 있다가 미국은 전쟁 중이었거든. 남북전쟁, 자기들끼리 끝나고 나서 강화도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군함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재물포 조약은 여러분 이모군란의 결과물이야.
피해를 입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재물포 조약이다. 뭐 배상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경비병 공사관에 주둔하는 것도 있고, 경비병이 주둔한다는 것은 곧 군인이 주둔한다는 거야. 맞니? 그 다음에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다.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태종과 648년 이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제인데요. 황제의 통청관. 이거 이제 왕건이죠, 여러분. 사진자료 많이 나오는 거. 준풍, 광덕, 이런 연호를 새겨진 청두 영두사지 철당간. 광종 때 연호입니다. 천자를 찬양하고, 하늘의 아들이잖아.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인 풍입송. 황제가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황제, 천자, 연호, 또 황제. 그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 해동천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는 거야. 힘이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1번, 삼국의 불교 소용은 여러분이 알아둘 거. 뭐다? 소수리망, 침류왕, 법흥왕. 그 다음에 조선의 성리학 발전. 이건 여러분 뭐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방대해서 쌤 일부러 안 적었어요.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들어갈 게 너무 많아. 자, 하지만 하나만 말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조선은 이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였는데 결국은 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잘 해내지 못해. 그래서 결국 조선 후기에 가면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인 실학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고전의 팔조법, 요거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대한제국의 근대문물 도입. 여러분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져. 자, 그리고 나서 99년 뭐 이럴 때 되면은 기차, 뭐 전차, 전화, 이런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에 가장 빠른,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근대화를 성공시켜냈던 게 바로 또 우리 대한제국의 어떤 수도, 우리 서울이죠. 그 다음 8번. 자,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왕, 강력한 왕권을 꿈꿨고 김음돌에 나는 진압했다. 김음돌은 여러분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진골 세력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했다. 여러분 국학은 유교, 유학 교육을 위한 학교였는데, 유학, 우리 한국사에서 뭐 윤리와 사상이나 생민이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가 유학하면 알아둘 거 두 가지, 바로 충과 효입니다. 왕한테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경제, 왕은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1번이 있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노급은 왕권이 강할 때가 아니고 왕권이 약할 때, 귀족들의 힘이 강할 때 수족공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와 노동력,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부려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문왕이 지급했던 관료전이라는 것은 수족권만 지급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반납을 해야 돼. 자, 과전법은 고려가 이제 끝나갈 때, 공양왕 때 시행되었던 거고 조선까지 가는 겁니다. 자, 경기 지역에 대한 토지를 전직관리, 현직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야.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정한 크기의 토지를 전직관리, 현직관리 계속 주다 보면은 부족해요, 땅이. 그래서 나중에 현직관리만 주게 돼. 그게 바로 세조 때 시행한 직전법. 그 다음에 호포제를 시행하다. 호포제는요, 여러분 조선 고종 때, 그러니까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던 거야. 양반 군대 안 갈 거면 세금 내라. 그 다음에 4번, 대동법을 실시하다. 대동법은요, 조선 광해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공납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박납의 폐단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쌀이나 동전이나 옷감으로 지역에 따라 달리 세금을 내게 했던 게 바로 이 대동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주들은 반기지 않았고요. 그 결과 얘들아 뭐 보부상이나 그 다음에 공인, 어용상인이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난전권을 폐지하다. 여러분,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폐지하다. 즉,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노점상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쫓아낼 수 있었던 권리가 있는데, 정조는 통공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신해년에 이 시전상인들의 이 권리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야. 맞지? 하지만 난전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정조 때. 자, 그 다음에 9번. 이서적으로 옳은 것은, 자, 김부식이 왕의 명에 따라 여러 사관과 함께 기전체. 자, 김부식 기전체. 참고로 기전체는 여러분 뭐였니?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글을 쓰는 거지. 그지? 글의 어떤 내용에 따라 파트를 나눠 쓰는 거였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유교적 합리주의. 유교적 합리주의는 여러분 말 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당군의 건국 이야기, 곰호랑이, 그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배제하였다.
그럼 삼국사기 너무 쉬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헷갈리는 거 여러분한테 삼국유사는 일연이고요. 스님이고. 근데 이거 시기도 여러분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가 훨씬 늦어. 원관섭기 때니까. 그 다음에 대전해통은 고종 대원군 때. 그리고 정주 때는 대전 통편. 그 다음에 왕오 천주국전 통일신라 해초죠. 그 다음에 직지심취오절 고려입니다. 여러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죠. 자, 그 다음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고려 신분제에 대해 말해볼까요? 양천제를 기본으로. 여러분, 고려 신분제는 낼 만한 게 뻔해. 뭐냐면은 이 백정과 정호, 양인 중에서 여기 나와. 양인 중에서 나랏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정호라 그래. 정호. 그 다음에 나랏일을 담당하지 않고 일반 우리 농민들이겠지. 대부분 해당하는 그런 농민들을 우리 백정이라고 합니다. 조세공납역. 그치.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백정. 그 다음에 자,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방금 조세공납역의 의무가 세금 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디귿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다. 보통 노비들을 말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서리, 향리, 하급장교 등을 포함하였다. 중간계층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 것은 이 중간계층하고요,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이 지문 백정과 정호를 구분하는 것 정도. 그 다음에 특히 향리의 권한은 나름 강했죠. 자, 그 다음 11번 반트 맞네요. 자, 밑줄친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상평통보를 엽전이라고 부른 이유와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자, 상평통보는 여러분 조선 숙종 때 이제 발행되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본격적으로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평통보인데, 얘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나뭇잎 몇 자를 써가지고 닙자도 썼다 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 볼 게 요겁니다. 자, 공인, 보부상, 객주, 여각. 조선 후기의 모습이지, 경제 모습.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당시 상평통보 구멍에 실 등을 꿰어 옆구리에 차고 다닐 수 있었대요. 자, 밑에 보시면 조선 후기에 대한 모습이니까 전시가가 시행되었다. 고려의 월급 제도입니다, 여러분. 전지와 시지. 요즘 교과서에서 이렇게까지 안 배우더라고요, 얘들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세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토와 임야, 산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거고, 전민병정도감 역시 고려죠, 여러분. 공민왕. 권문세족들이 빼앗아갔던 그 토지와 그 다음에 노비를 원위치시켜놓는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죠. 그 다음에 선대제 수공업, 미리 원료와 대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상인이 수공업자한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였다. 조선 후기의 모습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촌랑문서가 만들었다. 통신이죠. 통신이었고, 촌주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3년마다 썼었고, 조세징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썼던 것. 그 다음에 청해진, 맞지? 통신. 그 다음에 흥덕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장복과 또 등장을 했던 것이 청해진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가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끝났죠, 여러분. 밑에 더 안 봐도 돼. 자,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이제 부산부터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송상현 부사라고 있죠. 그지? 뭐 다른 장군들 막 도망가. 근데 이 송상현 부사는 열심히 맞서 싸워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송상현 광장도 있어. 선생님이 이제 부산 갔을 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봤거든요. 가보진 않았고. 자, 그리고 이제 해자라는 건 뭐냐면 성이 있으면 그 앞에 둘러서 뭐라고 할까? 물구덩이를 파놔요. 못 건너오게. 그걸 이제 해자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외란에 대한 문제니까 찾아보자. 자, 1번 동북구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와 여진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혼내줬던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삼국통일을 완성한 거. 신라가 되겠다, 그지? 고려는 쌤이 써놓긴 했는데 뭐 고려가 나올 때 삼국통일을 하였다라고는 하지 않죠. 민족의 재통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3번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당하였다. 병인양요 때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조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했니? 일본이 승리했지, 그지? 그래서 이 랴오동반도, 그 다음에 또 타이완, 그다음 배상금 다 가져와 라고 했던 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이 쇠퇴하고 여진이 성장했다. 자, 명은 여러분 1644년에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외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명나라도 망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청은, 여진은 후금이 되고요. 그치? 후금은 또 청이 되고,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죠. 자, 그 다음 13번
다음을 반포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대한국은, 자, 제국이다. 대한제국은 전제 정치이다.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으로 가고 있는 추세야. 언제? 1900년 가까이 됐잖아. 1897년이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또 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야, 여러분. 맞지? 정치적으로는. 물론 뭐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긴 하죠. 자, 그럼 1번 사화가 발생했다. 조선이고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4개의 사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계를 발급했다. 근대식 토지문서 지계아문을 만들어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우산국을 복속한 건 신라 지증왕 때. 그 다음에 초계문 신제, 조선 정조가 이렇게 직접 신하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를 실시했다. 이거는 고려 왕건, 태조 왕건이 했던 호족들을 좀 견제하려고 했던 정책들이었죠. 답은 2번. 자, 14번 땡땡땡이 연보. 자, 노비를 안검하여 끝.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 유니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경을 황도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광덕이나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누구? 광종입니다. 자, 1번 경복궁을 중건한 건 조선 고종, 그러니까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당백전, 뭐 원납전, 묘지림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했어.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다.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훈민정음 창제한 건 조선 세종, 금강가를 병합한 것은 신라 법흥왕이고요. 대가야는 진흥왕, 조사시찰단은 고종. 그죠? 즉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고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구나. 친정하고 있을 때, 직접 정치하고 있을 때 일본에 비밀리에 보낸 사절단이야. 우리 백성들이 일본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보내면 또 항의가 있으니 비공식으로 보냅니다. 오케이? 자, 15번 6월 10일 난병들 병사들이 대궐에 침입을 했대. 왕비는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민씨 세력은 지금 살해됐대. 임금이 대원군에게 궁극사무를 처리하라고, 고종이 또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통이 기무하문과 무의영, 장어영을 폐지하고 오영을 되살렸다. 여러분, 오영은 조선 후기에 중앙군 시스템이거든. 근데 이 무의영, 장어영, 이영이지. 이건 이제 근대화의 모습이었어. 근데 이 근대화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고 다시 돌리는 거야, 여러분. 그럼 뭐니? 흥선대원군이 1개월간 재집권했던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 재물포조약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돼요. 자, 밑에 그럼 연도 한번 볼까? 위화도 해군 1388년 메모해봐, 여러분. 조선 건국 전이죠. 병자호란 1636,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1862. 뭐 여긴 텀이 이렇게 커.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요 사건 1875예요. 광화도 조약의 배경이었지. 그 다음에 삼국간섭 1895년, 아간판천 1896년. 그럼 어디 들어가? 그죠? 라에 들어가겠죠. 자, 마지막 5개. 자, 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후기 정치 상황의 변화라고 해서, 여러분, 이 인조에서 현종, 그러니까 결국 서인이 이제 북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얘들아, 반정이라 그래. 거기서부터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이런 붕당 정치가 전개가 돼요. 뭐 예송도 있었고요,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숙종에서 경종은 이제 이 숙종이 황국 정치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이 서인과 남인 세력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게 힘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서인만 살아남아. 그래서 일당 전제와 거의 독재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 그 다음에 세도정치 가게 돼요. 답은 말을 했어요. 1번. 자, 보시면은 지방각제에서 호족, 이거는 통신 말기, 그죠? 그 다음에 무신들이 중방을 중심으로 고려 무신집권기겠지. 마가우가 국가저가 언제? 부여.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나눴다. 고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 황국을 통해서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자, 그래서 경기갑 3개 있었죠. 경신, 기사, 갑술. 서인, 남인, 서인 순서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17번. 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여러분 독립문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독립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느 나라에 대한 독립? 일본이 아니에요. 어디? 청에 대한 독립이야. 자, 그래서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그 다음에 뭐 공화정, 음모론. 결국은 한국협회를 통해서 부서지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그죠?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었어. 헌의육조를 건의하면서 근대화의 모습이었지. 하지만 공화정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보수파가요, 결국 무너집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한 것은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가 반대로 나오면 1차 가보개혁. 출시무신 정권의 기반이 되었다. 교정도감, 뭐 정방, 그 다음에 야별초, 군사기구, 그 다음에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이건 뭐 고구려 태학이 될 수도 있고 발해 주자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답으로 나온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시하였다. 이거는 조선의 지방 행정제도에 있었던 유향소죠. 그죠? 지방의 사족들,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뭐 지방민들을 교화하기도 하고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름 모른대. 그 다음에 생물연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그죠? 이거 가지고. 그 다음,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했다. 알성문과는 여러분, 이 정규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치러지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이건 비공식 시험이에요. 이 왕이 공자 사당, 문묘라고 하거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한 번씩 약간 특채같이 시험을 봐. 그래서 거기 잘 본 사람들이 이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개화사상을 형성하였고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니까 당연히 급진개합하겠지. 그럼 박영효, 서강범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 김옥균, 그치? 급진개합파. 그럼 1번 별무반 주장 고려 용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통일신라의 설총입니다. 그 다음에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을 제기한 것은 조선의 송시열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갑신정변, 김옥균 꼭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조선 책량 유포에 반대하여 영남만인소를 주도했다. 조선 누구? 이만소. 개화 반대. 그죠? 그 다음에 19번 이 구강. 조선 9대 왕으로만 해도 풀 수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그죠? 그 다음에 집현전 계승한 홍문관,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 경국대전 완성. 그래서 세종대왕의 버금간 얘들아 엄청난 정치를 꽃피웠던 게 바로 성종이야. 물론 이런 바쁜 업무 중에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아내와의 트러블이 많았지. 그래서 결국은 아내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되었고 아들은 혼자 남겨져서 몸도 안 좋은 바로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폭군이 되어갔잖아. 자, 그리고 김종직 등 사림을 중용하여 훈구 세력을 견제했다. 3사의 언관직에 사림을 등용해서 훈구파를 견제하는 모습. 결국은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화성건설은 조선 정조고 국자감은 고려 거죠. 성종. 별기군 요거는 조선 신식군대 고종 때고요. 그다음에 22담로 설치한 건 백제 무령왕이에요. 뜬금없죠? 답은 5번. 경국대전을 얘들아 반포한 것은 성종이고 만들기 시작한 것은 세조야. 그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 자, 세아세아 파랑세아 끝났어요. 송화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구간민 제폭구민.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하자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회차별 주제 보면 어떤 순서입니다, 여러분. 자, 외세 경제 침투와 지배층의 수탈, 그 다음에 동학이 퍼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고부 밀란, 조병갑의 학정이 있었죠. 그다음 가해는 지금 밑에 보니까 우금치전투 패배했고 지도자들이 체포와 처형을 당했대. 그러면 1차 동학국민운동과 2차 동학국민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 결과물이니까. 찾으면 답은 너무 쉬워. 2번밖에 없어요. 전주화역. 1차 동학국민운동 뒤에 정부와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화약을 맺게 되었고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로 만들어서 패정개혁안을 실시하게 되죠. 자, 실학자들의 사회개혁론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었고 중농학파는 토지개혁에 좀 몰두하는 모습, 중상학파는 상공업 진흥에 몰두하는 모습. 그 다음에 3번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세력 고려, 인종 때 묘천과 정지상 같은 개혁파입니다. 그 다음에 명학소에서 일어난 공주명학소 특수행정구역이지 망이 망소예난 고려 무신집권기고요. 그 다음에 왜구 등을 격퇴한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 고려 말기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최영과 이성계, 최무성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자, 쉽지 여러분? 그치? 딱 30분 정도 찍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빨리빨리 지나간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최대한 선생님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니까 그렇잖아. 뭐 국어도 할 거 많고 영어도 할 거 많고 수학도 할 거 많은데 이렇게 사탐 시간 많이 써주면 쌤은 고맙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 빨리빨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줄이고 있어요. 선생님도 시간을. 자, 그래서 이 21년 6월 풀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생윤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오늘 또 자료 만들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끝!